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방송 활동에만 국한하는 한편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인트 크루야 섬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 회계연도 통합 지출에 29일 서명했습니다. 모두 1조 7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2023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데 국무부와 국방부 등 연방부처 예산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지원 예산 등이 담겼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 나라에 위치했거나 해당 정부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개인, 업체, 정부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세부 내용과 특징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과 관련해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곤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의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이 허용된 항목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방송,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예산 중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일부는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경제적 지원 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지출안은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얻은 수익을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불법 무기 개발에 사용한다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겁니다. They use cyber to gain, we estimate, up to a third of their funds to fund their missile program. That's a major issue, whether it's attacks against cryptocurrency exchanges or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in various countries.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제공에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연계하는 조항도 국무 지출안에 포함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영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도 국방지출안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의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2022년 한 해 동안 총 26구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신원 확인을 못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8,157구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유해는 총 639구이며 올해는 이달 한 구를 포함해 모두 26구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26구는 15구를 확인한 2021년보다는 많지만 35구를 확인한 2020년보다는 적은 숫자이며 2019년 71구를 확인한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가운데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유해는 7,518구에 달하며 이 중 약 5,200여 유해는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가 올해 처음으로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30일 현재 올 한 해 동안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건조된 지 30년이 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선박보다 안전검사를 더 자주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북한 선박의 운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최근에는 하루 수십 척의 선박이 중국 항구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독 북한 선박에만 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29일과 30일 중국 항구에 입항하거나 그 내에 머무는 북한 선박은 23척에 이르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들 항구 항만당국이 안전검사를 실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최근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에 근접하며 위협 비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미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중국 측이 안전하지 않은 비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남중국해 상공, 미군 정찰기 창밖으로 전투기가 보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제-11 전투기입니다. 미군 정찰기 기수 앞쪽을 비행하더니 점점 미군 정찰기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두 기체의 거리는 불과 6m. 미군 정찰기가 충돌을 피하려고 서둘러 고도를 낮추면서 중국 전투기에서 멀어집니다. 중국 전투기의 위협 비행으로 아찔했던 상황이 당시 미군 정찰기가 촬영한 영상에 그대로 잡힌 겁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8일 만인 29일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제-21 전투기 조종사가 남중국해 국제영공에서 합법적으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미 공군의 RC-135 기체에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군 조종사가 RC-135 기수 앞과 기수에서 20피트, 약 6m 이내 거리에서 안전하지 않은 비행을 했고 이에 따라 RC-135가 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 기동을 하게 만들었다면서 당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념하고 있으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살피며 국제 공역에서 계속 비행과 항해 그리고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미국 등 서방 군용기에 위협 비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타국에 대한 중국 군용기의 위협 비행은 올해 들어 공개된 것만 4번째인데 지난 6월에는 대북 제재 감시를 위해 남중국해 일대에 투입된 캐나다 공군 초계기도 중국 전투기의 위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위협 비행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관리는 미중 간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잠재적인 충돌이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오랫동안 중국과의 통신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며 미 정부는 이번에도 중국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타이완 정부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30일 BOA에 보낸 관련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규범과 보편적 가치로 형성된 영내 질서를 강화하고 영내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인 무력 사용에 반대하기 위해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과 한국은 모두 인도태평양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무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면서 타이완은 모든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강압에 저항하며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3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난 2020년 탈북민 1명을 이례적으로 일본에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30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수십 년 전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 여성의 손녀로 밝혀진 탈북민 1명을 2020년 12월 일본에 인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인 이 탈북 여성은 2020년 봄 중국으로 갔으며 일본 외무성은 이 여성이 수십 년 전 한국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갔던 일본인 여성의 손녀임을 알게 된 후 자국 인도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여성 탈북민은 이후 일본 외무성의 지원으로 일본 거주 신분을 부여받았으나 2022년 7월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를 지낸 친강 대사가 중국의 새 외교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은 30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취임 인사말을 통해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전력을 다해 해외 중국 국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외교가 평화적 평화적 길을 견지하면서 인류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지혜, 중국의 이니셔티브, 중국의 힘을 제공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숭고한 사업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강 외교부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미대사로 재직해왔으며 이에 앞서 2005년부터 2010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외교부 대변인을 맡아 중국의 입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